주간 세계 테러 동향.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8월 2일 지난 6월 아프리카 기니만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된 한국 선원 4명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2달 만에 석방된 선원은 현지 공간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월 20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된 한국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도 피랍됐으며 41일 만인 지난 6월 29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 상황을 수시 공유해 왔으며 석방된 우리 국민이 신속히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두 납치 사건이 모두 해결됨에 따라 청해부대 34진을 피랍 사건 대응을 위해 기니만 해역에 투입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에 해당 해역 내 조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위험 해역에 무단 침입하는 선원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 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기니만 연안국 국제해사기구인 IMO 등과도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8월 3일 수도 카불의 그린존 경비 강화 구역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폭격과 총격이 이어지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폭격 중에는 국방장관의 공간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장관은 당시 공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군은 즉각 반격해 테러범들을 전원 사살했으며 현장에서 수민 수백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그린존은 정부 고위급 인사의 공관이 몰려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격 배후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탈레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8월 1일 미군이 철수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는 탈레반이 남부 및 서부의 주요 3대 도시를 포위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30일부터 아프간 서부의 최대 도시인 헬라트, 남부의 최대 도시이자 탈레반의 탄생지인 칸다하르, 남부 헬만드주의 주도인 라슈카르가 등에서 도심지 일부로 진공해 정부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이 3대 도시를 함락하면 세력 판도는 급격히 탈레반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탈레반이 이란과 파키스탄의 접경 지역도 통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탈레반은 지난 30일 라슈카르가의 주정부 청사 앞 몇백 미터까지 진공했다가 정부군에 격퇴됐고 지난주 초부터 라슈카르가 도심지 일부에 진입해 두 번째로 주정부 청사 함락을 시도했습니다. 칸다하르도 탈레반으로부터 회복된 이후 20년 만에 최대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칸다하르가 함락되면 남부의 5, 6개의 주도 함락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부 최대 도시인 헤라트에서도 탈레반은 지난 30일 도시의 남쪽 지역을 진입해서 3일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헤라트는 이란 및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연결되는 거점 도시입니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먼저 레바논 소식입니다. 8월 1일 베이루크 남부 칼데에서 히즈볼라 지지자들과 라이벌 단체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교전은 보복 사건으로 밤새 숨진 히즈볼라 멤버 알리 챔블리의 장례식 도중 발생했습니다. 충돌로 히즈볼라 지지자 3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사망했으며 불특정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바논 보안군은 질서 회복을 위해 배치됐으며 무장 세력에게 총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섞여 있는 이 도시의 분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고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보안은 추가 폭력 가능성이 완화될 때까지
칼대에서 가능한 도로 봉쇄와 다른 이동 제한 등 강화된 보안 조치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라크 소식입니다. 7월 30일 살라 알딘주 야트리브에서 열린 장례 행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비상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공식 사망자 수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이슬람국가 IS의 소행이라고 추정하지만 테러의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최소한 7월 30일까지 피해 지역 주변에서 국지적인 교통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공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보안군의 IS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S는 2017년 12월 이라크에서 사실상 패배했지만 이라크 서부와 북부에 잘 갖춰져 있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지역 내 소외된 수니파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7월 30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재벌 소유의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공격을 받아 영국 선원 1명과 루마니아 선원 1명 등 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자살 드론이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국 이란 소유의 드론이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 관련 선박이 해상에서 공격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이스라엘 해군이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석유를 운반하던 이란 소유 유조선 수십 척을 공격해 친이란 무장 정치 조직인 헤즈볼라에 수십억 달러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며 최근 몇 달간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소유한 선박이 4차례 의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7월 4일에는 컨테이너선이 인도양 북부를 항해하다가 피격당했습니다. 양국은 이란이 핵 개발을 본격화한 2000년대부터 그림자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특히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예고하면서 양국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니제르 소식입니다. 8월 2일 틸라베리 지역 투로디에서 이슬람 지하드 반군이 서아프리카 군사 보급소를 공격했습니다. 보급 임무에 나선 병사들이 무장한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매복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대피시키려다가 15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반군과 보안군이 테러범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행기로 해당 지역을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슬람국과 IS, 알카에다와 연계된 지하드 단체들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국경 인근 니제르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민주 콩고 소식입니다. 7월 29일 이투리즈 킬로 미션에서 협력 개발 그룹인 CO, DEC 반군이 순찰대를 습격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무장단체 7명을 사살하고 무기 몇 대를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DRC의 동부 지방에 수많은 무장단체와 지역 자위 민병대의 존재로 인해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은 일반적으로 군인, 탄약고, 정당, 민간인을 목표로 하고 주요 도로에서 승객과 개인 차량을 매복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30일 부키브 주베니 동쪽에 위치한 사소라 인근에서 연합군 ADF로 의심되는 단체의 공격에 군인 1명과 민간인 1명, 무장단체 4명 등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DRC 동부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고조된 전투적 폭력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슬람국과 IS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ADF는 주로 부키브 지방과 이투리 지역에서 올해 역시 수십 차례 공격에 연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지부티 소식입니다. 8월 1일
지부티 시인 발발라와 아리아 인근에서 소말리아계 주민들과 아파르족 주민들 간의 충돌 폭력 사태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기업, 주택 등 건물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보안군이 아리바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으며 지부티에서 폭력이 빈발하는 것은 소말리아 민족과 아프리카 민족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긴장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교통과 업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8월 3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인근 버스 환승센터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1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현장에 있던 용의자도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상자 현황과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 국방부 청사는 1시간 정도 폐쇄됐다가 다시 개방됐습니다. 당시 오스틴 국방장관과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은 청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ISIS와의 대테러전을 위해 14년부터 이라크에 주둔해오던 미군 약 2,500명의 철수 계획을 미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반중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군은 2013년 2차 걸프전 이후 주둔해 오다가 2011년 철수했으나 2014년부터 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먼저 스웨덴 소식입니다. 8월 3일 남부 도시인 크리스티 안스타드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3명이 총상으로 심각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의 원인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으나 이번 사건은 스웨덴에서 총기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어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날 밤에도 총격 신고가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2000년 이래 총격 사망 사건이 상당히 증가한 유일한 유럽 국가로 이는 조직 범죄단체의 폭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8월 3일 수도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의 집 대표인 비탈리 쉬쇼프가 자택에서 가까운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의 집은 키예프에 등록된 사회운동단체로 벨라루스 정부의 탄압을 피해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벨라루스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살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야권의 대규모 시위의 강경 진압으로 3만 5천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정치 혼란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야권 인사 체포와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루카셴코 정권에 반대하는 벨라루스의 전직 보안기관 요원 모임인 비폴은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 KGB가 야권 지도자들 체포에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 테러 동향 G맨의 인보이였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